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1년 2월 3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76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김종인의 3자 필성론, 야권 필패로 가는 길이다 입니다. 4.7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실패, 즉 국가방역 대처 미흡, 부동산 정책 실패, 탈원전 정책 고수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에서 40%대를 불안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보수와 중도 지지층까지 아우르는 후보를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뽑아가지고 선거전쟁에 출전을 시키게 되면 이길 수가 있는 구조죠.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3자 구도로 가도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4연패 기록을 세우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황금 분할 전략에 쏟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자 구도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입당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경선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흥행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3자 구도 필승론이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자유보수 우파 시민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망당병, 즉 상황이 좋을 때 교만의 늪에 빠져가지고 참혹한 패배를 겪었던 역사를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나온 전략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크지요. 김종인 위원장은 승리 확신의 근거로 지난 1995년 첫 민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순 후보가 당선된 예시를 들었습니다.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옳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인용한 1995년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민주자유당 정은식 20.07%, 민주당 조순 42.35%, 무소속 박찬종 33.51%로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당선이 유력했던 박찬종이 선거 막판에 민주당 조순에게 밀렸고 국무총리 출신 민자당 정원식은 3위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논리대로 현재의 후보 그룹에 대입을 해보면 오세훈 또는 나경원이 조순, 안철수가 박찬종, 박영선 또는 우상호가 정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인물로 보겠습니다. 오세훈 또는 나경원이 조순과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두 사람이 각기 서울특별시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중량급 인사이기는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여성 자객공천에 패배한 루즈로서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고 정치권에 데뷔한 지도 20년 전후가 되면서 신선도가 없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조순은 어땠습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했고요. 당시 인기 드라마였던 판관포청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신선도 만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구도를 보겠습니다. 오세훈 또는 나경원이 진영, 지역, 세대의 확장성에서 조순에 필적할 수 있을까요? 3자 구도에서 오세훈 또는 나경원의 확장성은 오로지 보수로 최대치가 지지율 35% 전후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안철수가 이 중도층 15% 전후를 잠식을 하기 때문이고요. 박영선 또는 우상호는 콘크리트 지지층 40%를 기본으로 깔고 갈 것입니다.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조순의 확장성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보수 정권인 노태우 시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을 했고요. 정치적 성향은 중도로 젊은 층의 열광적인 지지가 있었고요. 소속 정당이 민주당이라 DJ의 암묵적인 지원하에 호남권의 지지를 받았고, 민자당에서 탈퇴한 JP가 만든 자민연도 무공천으로 지원을 했으니까 충청권까지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3자 구도에서 국민의힘 단독으로 후보를 냈을 때 현재의 인물이나 구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안철수와의 황금 분할로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취하여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2위를 하여 필패하게 된다는 거죠. 선거전쟁에서 2위는 없습니다. 오로지 1위만이 승자일 뿐이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이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범야권이 후보 단일화가 안되면 민주당 박영선이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국민 리서치 그룹이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39.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26.9%로 오차 범위 밖 2위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9%였습니다. 범야권인 나경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게 되면 48.8%로 박영선 후보 지지율 39.8%보다 높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대신에 오세훈이 나서는 경우도 박영선 후보 39.2%가 1위였고 오세훈 24.7%로 2위였고 안철수 24.4%로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범야권 합산은 49.1%, 박영선은 39.8%였습니다. 범야권 후보 단일화만이 필승카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후보 단일화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초민의 정당인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여론조사를 통한 방식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정당 후보들의 단일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2002년 노무현과 정몽준도 후보 단일화에는 합의를 했지만은 선거 하루 전에 깨져버렸습니다. 1997년 DJ는 JP와 연합을 한 것이지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게 아니었고요. 동시에 YS의 지지를 받고 있던 이인재가 부산, 울산, 경남표를 분할을 하면서 승리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1987년 YS와 DJ의 후보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가 어부지리를 취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안철수에 대한 제도권 정당들의 뿌리 깊은 불신도 단일화를 어렵게 합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 자연인으로서 50% 이상 지지를 받던 안철수가 5% 지지에 머물렀던 시민단체 출신 박은순에게 양보를 한 것은 공당 후보 간 단일화가 아니라 대통령병에 걸린 안철수가 서울시장 권력을 가볍게 보고서 쉽게 내준 것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에게 양보를 한 것도 문재인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후에 지지세를 결집하면서 판을 엎으려고 하자 직전까지 40% 지지율을 유지했던 안철수의 거품이 급속도로 빠지게 되면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와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와의 후보 단일화는 적극적인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선택지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거나 안철수 대표가 합당 또는 입당을 결단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데드라인은 국민의힘이 봉경선 후보 4명 중에 1명을 확정하는 3월 5일까지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극적인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참여하는 원샷 경선을 합의를 해내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국민의힘이 패배해서 차악으로서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황금 분할의 명수 안철수 대표를 서울시정에 묶어둔 채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니까 정권 교체를 하기도 훨씬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